그러면 지금부터는 설문 도구를 활용해서 과제를 만들고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설문 도구는 구글의 설문지와 원드라이브를 활용한 MS 폼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대략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의 설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시고 내려서 보시면 설문지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설문지를 클릭하시면 기본적인 템플릿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평가, 퀴즈, 강의 후 설문지, 워크시트, 강의 평가. 이 중에서 선생님들께서 활용하기를 원하시는 걸 선택해서 편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MS 폼스로 가보겠습니다. MS 폼스를 클릭하시면 네, 새 양식 만들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새로 추가를 눌러서 어떤 선택 항목, 객관식이 되겠죠. 또는 주관식 텍스트, 평가, 날짜. 그리고 클릭해 보시면 리커트도 있고요. 파일 업로드, 그 다음에 넷, 프로모터 스코어도 있고 섹션, 이러한 메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구글 설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구글 설문지를 활용해서 과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공하는 템플릿을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내용을 선택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지금부터는 간단한 평가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문제를 만들기 전에 전체적으로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에 내용을 살펴보시면 빈 공간을 클릭하시면 어떤 형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 형태는 단답형, 그리고 장문형, 객관식 질문, 체크박스, 드롭다운, 파일 업로드.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학생들의 평가를 만드실 때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직선 단계부터 객관식 그리드, 체크박스 그리드, 날짜, 시간은 설문을 하는 경우에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지에 대한 세부적인 옵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있는 점 6개는 질문지 순서를 이렇게 바꾸실 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측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같은 질문지 형태일 경우에 복사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삭제를 클릭을 하면 이 문항이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꼭 필요한지, 반드시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 3개에 나와 있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 설명을 추가하신다든지 또는 응답을 확인하게 하는 그러한 옵션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가보시면 답안을 이제 정리하실 수가 있는데요. 점수를 클릭하셔서 각 문항에 대한 점수를 매길 수도 있고요. 이 점수를 높이게 되면 전체적인 점수가 위에 총점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네, 점수를 표시하실 수 있는 그러한 버튼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답을 입력을 해주시는데, 만약에 정답이 이순신이 정답인데 학생들에게 정답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다양한 답도 정답으로 인정을 해주실 경우에는 이 띄우고 순신도 답을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답은 모두 오답으로 표시를 체크를 하게 되면 이제 다른 답은 모두 오답으로 학생들이 풀었을 때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관련 의견 추가를 클릭을 하시면 이 문항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직접 타이핑 하시거나 또는 관련된 동영상을 보여주신다거나 또는 다른 링크를 URL을 복사하셔가지고 클릭해서 확인하게 하는 그러한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료를 누르고 나가면 이제 우측에 좀 식상한 글만 있는 또는 꼭 그림을 보여준다거나 할 때는 이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이미지를 다양한 형태로 업로드, 카메라에서 가져오시거나 또는 URL, 또 구글 드라이브, 구글 이미지 검색을 통해서 이미지를 가져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완성된 평가지를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보내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메일로 보내거나 또는 홈페이지에 HTML 태그를 활용해서 완성시킬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링크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URL 단축키를 클릭하시면 조금 더 짧은 형태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bitly.com을 활용하시면 이 주소보다 더 짧고 기억하기 좋은 그런 URL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복사를 하시고요. 이 복사된 내용을 선생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학생들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SNS 또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러한 엑셀 파일, 선생님들별로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엑셀 파일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붙여 넣어 주시면 쉽게 학생들이 문제를 보고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 완성된 문제지를 배포하고 학생들이 그 문제지에 대한 답을 한 것을 확인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지가 있으면 학생들이 자신의 이름을 넣고 이제 문제지를 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넣어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게 학생들이 이름을 넣지 않으면 설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학생이 문제를 풀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필수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요. 옵션에서 그 이름을 넣도록 해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나와 있는 응답은 학생들이 어떻게 답을 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학생들이 푸는 화면으로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름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선택을 이렇게 하고 제출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로 돌아와 보면요, 응답에 가보시면 지금 현재 답한 학생들의 이름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객관식 형태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형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는지 확인할 경우에 클릭해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별 보기를 통해서 학생 각각 어떤 학생이 어떻게 답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러한 메뉴가 되겠습니다. 이름을 쓰지 않는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친구가 답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이렇게 입력한 경우에는
그 학생이 어떤 학생이었고 어떤 답을 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선생님께서 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결과를 선생님께서 뭐 인쇄하신다거나 그렇게 해서 복원하실 수도 있겠고요. 물론 이 내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출력을 하시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항이 다 학생들에게 완료가 됐을 경우에는 응답받기를 이렇게 해제시키면 더 이상 응답을 받지 않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위에는 스프레드 시트 형태로 만든다든지, 그리고 옵션을 눌러보시면 CSV로 다운로드를 하신다든지, 또 인쇄하신다든지, 또는 응답을 삭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혹시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이렇게 본인의 클래스에 수행평가를 만들고 학생들에게 문제를 배포를 하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과제 보기를 클릭을 하고 이렇게 클릭해서 조금 전과 같은 형태로 선생님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좀 다양한 형태로 보실 때 이렇게 학생들에게 어떤 과제를 냈는지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에서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정 버튼을 눌러보면요, 이 안에서 레슨 1에서 수행평가를 뭐 어떤 내용, 학생들에게 안내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추가한다든지, 또는 만들기를 눌러서 여기에서 설문지를 만들고 학생들을 관리하고 점수를 이 문항에 관한, 이 문제에 관한 점수를 여기에 기록을 한다든지 해서 학생들의 과제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과 구글 설문지를 이렇게 잘 이용하시면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을 시키실 수가 있고 학생들을 잘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폼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폼스를 처음에 접근을 하시면 새 양식과 새 퀴즈라는 이 두 가지 형태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새 양식은 설문 형태를 만드실 때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새 퀴즈는 평가지 형태를 만드실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 양식을 통해서 만든 교과목 선호도 알아보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면요, 기본적인 질문이 있고 부제목을 넣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사지선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이미지 클릭하면 이미지와 비디오를 나누게 되는데, 이미지 검색을 한다든지, 또는 뭐 원드라이브에서 가져온다든지, 또는 선생님의 PC에서 업로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비디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버튼에는 같은 유형을 복사하는 것, 또 삭제, 그리고 질문지 순서를 위아래로 이동하는 그러한 버튼이 되겠고요. 아래에는 이제 옵션을 추가해서 사지선다에서 오지선다로 만들거나, 또는 삭제하면 뭐 삼지선다가 되겠죠. 그리고 기타란을 이렇게 클릭해보면 기타라는 란이 만들어져서 이 외에 이제 또 다른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놓은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수 답변을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에 대한 두 개의 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풀어야 하는 경우, 또
반드시 응답해야 되는 경우가 바로 이제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 3개를 클릭하시면 옵션 순서 섞기와 부제목이 되어 있는데 부제목을 해제하면 부제목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옵션 순서 섞기는 지금은 국어, 수학, 과학, 사회 형태로 되어 있지만 학생들마다 이 설문에 대한 이 순서가 서로 다르게 배포가 되는 그러한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번엔 퀴즈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걸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요. 자, 아까 새 양식 형태와 거의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다른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측에 보면 그 각각 선택하는 답에 대한 세부 옵션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정답을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든지 또는 이 답을 선택한 응답자에게 메시지를 표시한다든지 또는 뭐 삭제하는 이런 경우의 옵션이 추가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삭제는 새 양식과 같지만 이 두 가지가 조금 다른 형태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 3개가 이제 좀 중요한데요. 점 3개를 보시면 드롭다운은 학생들이 클릭해서 선택하는 방식인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질문 미리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방식이 이제 드롭다운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선택을 하시면 여기에서 이런 그 수학 기호들, 수식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에 대한 답을 이렇게 입력하실 때는 조금 더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살펴봤던 구글 설문지와 유사한 형태로 포인트를 입력할 수가 있어서 점수 1, 2 이런 식으로 점수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지마다 점수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다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새로 추가하는 형태를 한번 보시면요. 새 양식과 새 퀴즈 거의 비슷한 형태인데 이런 객관식을 만들 수 있는 선택 항목, 텍스트, 평가, 날짜, 그리고 리커트는 여러 가지 문항을 한 번에 모아서 보여줄 때 사용하는데 잠깐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러한 형태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클릭을 해보면요. 파일 업로드도 할 수가 있고요. 어떤 점수의 형태를 보실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섹션을 구분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응답보기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거의 흡사하고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엑셀에서 열기, 구글에서는 구글 시트에서 여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테마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미리 보기, 휴대폰에서 보는 형태, 그리고 컴퓨터 이렇게 다른 형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유하는 방법, 학생들에게 만든 것을 배포하는 방법은 구글과 거의 흡사합니다. 구글 설문지에서 했었던 방법대로 공유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있는 내용에서 링크에서 복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세부 설정도 있는데요. 링크의 모든 사용자가 응답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또는 조직의 내부의 사용자만 응답할 수 있게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서울시 교육청 산하의 계정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조직 내부의 사용자라든지 또는 조직을 설정하는 경우에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는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가 응답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떤 권한 없이도 쉽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셔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엑셀 파일, 엑셀에다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URL을 보시면 좀 길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bitly.com에서 조금 더 짧게 또 학생들이 기억하기 좋게 한글로 영어 1단원 문제 이런 식으로 한글로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면 학생들이 보다 쉽게 접근해서 문제를 풀거나 또 설문에 응답할 수가 있겠습니다.